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간략히 목차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론, 그리고 상황 및 목표 시장의 분석, 마케팅 목표 및 전략, 실행 및 통제 시스템의 순서대로 저희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이제 스포츠 수업이고 해서 야구에 대한 관심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분명히 한 팀을 강적으로 응원하는 야구 팬이고, 그리고 많으신 분들이 지금 야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차츰 증가하는 프로야구의 인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게 근원이 되었는지 저희가 살펴본 결과 일단 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바로는 첫 번째로 이제 저희는 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 선수들을 야구장에서 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다이나믹한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야구를 즐긴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나 아니면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차츰 이렇게 발전하는 응원 문화와 함께 어울려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예, 다들 뭘 보시고 웃으시는지 대충 그것도 감이 오는데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응원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차츰 팬들이 그런 어떤 니즈를 원하고 야구장을 찾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수나 경기, 그리고 응원 문화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프로야구 어떤 단체 내에서도 이 야구가 인기가 있고 돈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장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나 아니면 뭐 키스타임 이런 등등의 어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당대 최고의 유명 가수, 배우 등을 치구자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그 관객들, 팬들을 야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지금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지금 다들 월요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 매우 힘들어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월요일이면 특히 저는 일주일에 아침 수업이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월요병을 2배로 겪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이제 저희 야구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논외로 치지만 원래 야구 팬들 모두 다 당연히 아실 거예요. 유일하게 일주일에 야구가 없는 날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에 야구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야구 팬들은 타인에 비해서 월요병을 2배 이상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매우 싫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월요병,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더욱더 힘들어하는 월요병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치유해드리고 거들어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월요일에 또 다른 즐거움, 더가웃닷컴을 저희가 한번 런칭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이제 600만 관중을 넘어서 프로야구 시대에 저희 더가웃닷컴은 야구장을 자주 찾는, 그리고 야구 중계를 즐기는 팬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저희 비전은 라이프, 베이스볼 앤 팬, 그리고 더가웃이 있어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일단 경기 전에는 더가웃닷컴에서 이제 다른 커뮤니티들과 비슷해요. 네, 야구 팬들과 경기 예상하고 오늘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같은 비시즌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삼성의 며칠 전에 새로운 용병이 들어왔죠. 코니, 텔버 이런 용병이 들어오면 이제 이 용병의 스탯이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야구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교류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는 더가웃닷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실 수 있고요. 경기가 없는 날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스탯을 공유하고, 그리고 의견을 교류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희귀 영상,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군이나 대학, 고교 등에서 땀 흘리는 유망주들의 각오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야구와 이벤트가 있는 더가웃닷컴, 삶과 야구와 팬이 만나는 곳에 저희 더가웃닷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상황 및 목표 시장의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할 분석은 3C 분석입니다. 3C 분석은 이제 경영학과나 아니면 이제 스포츠 경영, 아니면 스포츠 산업학과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그런 분석 툴인데요. 예, 일단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 툴로서 저희는 3개의 시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처음에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컴퍼니는 아무래도 저희 이런 기본적인 저희 사업의 이 폼이 제조업 기업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 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자본이 타 업종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로 뛰는 만큼의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로 경쟁자 컴페티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모두들 아시다시피 대형 포탈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제 야구에 대한 총 어떤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까지 같이 제공하는 그런 대형 포탈에서부터 야구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이면 찾아가시는 엠팍이나 아니면 베이스볼팍 등의 야구 전문 사이트, 그리고 조금 더 광의의 경쟁자를 살펴보자면 이제 야구의 제야의 고수들이 이렇게 각자를 이렇게 홈페이지를 하고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의견을 교류하잖아요. 그런 개인 홈페이지까지 모두 다 이제 저희 경쟁자로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 커스터머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프로야구 팬은 당연히 저희의 커스터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익숙한 10대부터 30대 남녀부터 해서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저희가 행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경품을 노리고 참가하는 경품 헌터들까지 저희 어떤 고객층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외부 환경을 분석해 보았으니 다음부터는 이제 STP, 세그먼테이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을 통해서 그 고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종합 포탈, 이제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같은 대형 종합 포탈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 이제 전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약간 그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틈새 진영을 노려서 좀 더 야구에 관심은 있지만 이제 대형 포탈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 섞기 싫고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구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틈새 시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틈새 시장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30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좀 더 컨텐츠적인 것을 제공하면서 이제 사실 엠팍이나 네이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스템이 활발한 반면에 또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각종 이제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이런 야구에 좀 더 조예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사로잡아보자라는 생각의 타겟팅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포지셔닝 방법으로서 더가웃닷컴 이제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무언가 하나 얻어가실 수 있고 경품부터 지식 그리고 공간까지 모든 것을 얻어가실 수 있고 접속이 기대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양한 경품 행사를 통해서 주로 이제 주, 월, 년 단위마다 이렇게 경품을 초기에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품을 뿌리면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요. 그 이용자가 많아지고 접속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배너의 가격이나 아니면 저희 사이트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기존 미디어와 차별된 영상 컨텐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영상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 컨텐츠의 예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저희 발표에 대한 개요를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판이나 포수의 헬멧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 달아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타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원래 공중파나 아니면 공중파에서 하는 이런 야구 중계는 앵글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MLB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이면 이제 한국의 앵글과 미국이나 일본의 앵글이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저희 한국 방송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앵글을 제공함으로써 경기의 질 그리고 재미를 조금 더 늘려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게시글이나 댓글 활동을 통해서도 경품을 제공하고 구단별 커뮤니티 공간까지 제공하면서 그 접속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야구 종합 포털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포지셔닝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목표 및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수업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분석은 다들 아시다시피 강약점, 기회,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틀인데요. 먼저 내부적 강점 요인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툴은 저희가 일단 더가웃이라고 야구 색채를 띈 어떤 그런 네이밍과 야구를 타깃으로 한 이런 지금 홈페이지를 조직 중에 있지만 이 툴 자체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카메라를 설정해서 경기의 질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경품 행사,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은 타 스포츠로도 충분히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매 결연 사이트가 나온다던가 저희가 다른 스포츠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성 자체도 지금 그 초기 비용이 낮기 때문에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약점으로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제조업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 웹사이트의 특성상 광고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다는 것이 저희의 내부적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미디어와의 컨텐츠 차별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저희가 어떤 포수, 예를 들어서 포수 이마에 카메라를 달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기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들과의 차별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 또한 저희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초기 자본이 낮기 때문에 확장형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입이 달성이 늦어진다는 점 등이 저희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퍼튜니티는 기회는 이제 프로야구 흥행 어떤 그런 가도 전체적인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흥행 가도를 저희가 저희의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조금 더 생각해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웹사이트다 보니까 SNS 서비스, 뭐 페이북이나 트위터 등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영상을 자기 뭐 페이북이나 SNS에 퍼올 수 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연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경쟁사 모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KBO나 구단 등과의 법적 문제, 예를 들어서 포수 밑에 뭐 카메라 달지 마세요, 아니면 저기는 뭐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정 선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저작권 뭐 그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외부적인 위험 요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가우 성장 과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보시면요, 경품을 제공하면서 맨 처음에 도입기 이용자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양한 컨텐츠를 도입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를 도입한 후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이들이 이제 저희의 꽤 충성하게 되면은 야구 종합 포털로 커나가는 것이 저희의 성장 과정입니다. 경품 행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좀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아까 저희가 월요일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는 이제 더가우닷컴에서 저희가 이벤트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의 장을 열므로써 야구 경기가 없지만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팬들의 월요일을 조금 더 이렇게 지루함을 경감시켜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뭐 경품 행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렇게 야구장 여신 뽑기, 토토 확인, 아니면 뭐 이번 주 주의 유저, 뭐 이군 선수 인터뷰 뭐 리플을 달아서 제일 그 리플을 잘 다는 사람한테 상품을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벤트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본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경기 영상 저희가 제공할 것이고, 유망주 독점 영상도 제공할 것이고,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2차 티켓 거래입니다. 아무래도 야구장 이렇게 가서 현장에서 표를 사려고 하면은 표가 동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야구 안표는 일단 거래 자체가 일단 불건전하다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음지에서 성행되는 안표 거래를 이 온라인 사이트로 데리고 와서 건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하자는 것이 저희의 2차 티켓 거래장의 주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소지한 티켓을 안전하게 2차 판매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행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크게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홍보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배너를 통한 홍보, 두 번째 태깅을 통한 홍보, 마지막으로 행사를 통한 홍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너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사이트에 배너를 창을 달아서 홍보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태깅을 통한 홍보인데, 태깅은 이제 다들 유튜브 아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튜브산의 동영상은 다 위에 유튜브에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더가우닷컴의 영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더가우닷컴의 이름을 영상에 삽입함으로써 고객이 영상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희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를 통한 홍보인데,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선수와의 만남이나 아니면 뭐 2군 선수와의 뭐 하루 1일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서 저희 더가우닷컴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초기 비용은 이제 홈페이지 제작 비용 200만원, 그리고 시즌 개막 전에 저희 홍보를 하는 이제 홍보용 막대 풍선을 만드는데 200만원, 그리고 막대 풍선 배포 알력을 일당을 쳐서 20만원 해서 일회성 초기 비용은 420만원으로 생각했고요. 이를 1년에 걸쳐서 저희가 회계적으로 상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 비용 말씀드리자면, 이제 월마다 다달이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월마다 지출되는 비용은 약 103여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서버를 관리하는 비용이 17%, 그리고 초기 비용을 상각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돈이 이제 한 34% 정도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무래도 이제 경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품 비용은 아마 한 반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예, 이것은 수익에 대한 표인데요. 이거 이제 저희가 설명하려면 또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저희 발표는 그치고요. 예, 이제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2 스마트 팀의 발표를 맡은 경영학부 정대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좀 중간 발표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과 다른 컨셉을 잡아서 갔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기획한 사업은 실버 복합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저희는 저희의 슬로건인 액티브 실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해서 잘 알려진 몇 가지 분석 툴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 및 통제 시스템에서 저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또 어떤 수익 목표를 다루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실버 복합 스포츠 센터는 실버 산업과 스포츠 산업의 접점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노인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막상 그것에 대한 스포츠에서의 서비스가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노인층 인구에게 완전히 집중된 그런 특화된 스포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이런 복합 공간을 바탕으로 저희는 액티브 실버라는 좀 더 활기찬 실버 세대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년층 인구에게 하나 이상의 취미 스포츠를 만들어주자라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노년층 인구에게 하나 이상의 취미 스포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히 스포츠에 대한 강습이나 강좌만 제공하기보다는 그런 노인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여러 사람들과 친분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사교적인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를 위해서 혹시 클럽 매드라고 알고 계신가요? 그런 약간 휴양지에서 기존에 이제 개인적이나 아니면은 지인들끼리 가서 즐기는 게 아니라 그 빌리지라는 곳에서 여러 명의 색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은 자기의 자유시간을 즐기거나 강제하지 않고 그런 과정 안에서 서로의 친분을 쌓고 즐거운 경험을 가지는 곳인데요. 저희는 그런 클럽 매드의 그런 즐거운 경험과 저희가 제공하는 스포츠 서비스를 합쳐서 기존에 약간 이런 저희가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 지역별로 있는 노인 복지관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노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금 더 특화되고 전문화되게 강조하고 그곳에 그런 서로 사교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만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도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먼저 저는 전문 경영인을 맡아서 총괄적인 이제 서비스를 맡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 팀원들이 각자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 팀을 맡아서 그곳에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노인층의 수요가 많다 그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과연 정말 이게 사실인지 그럼 저희가 자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출산율이 1.2명 정도로 전 세계 222개 국가 중에서 219위로 아주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면서 작년에는 노인 인구가,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전 국민의 11%, 그리고 앞으로 2050년까지는 전 국민의 42.3% 정도가 고령화 인구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반해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이런 노인층을 위해서 경제적인 그리고 보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실버 복지 스포츠 센터가 어느 정도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 삶의 활력을 잃고 이렇게 독거노인이 많은데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삶의 활력을 잃고 병에 걸리거나 혹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스포츠라는 그런 활력을 불어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노인층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전 국민적으로 좀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기회와 약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외부 상황을 보면 노인 인구들의 그런 소득 수준이 과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 수준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회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자료로 나온 건데 저희가 지금 여기 PPT에는 첨부를 못했는데 노인 인구의 운동에 대한 그런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고 그런 운동이 노인 인구의 삶의 활력을 얼마나 증가시켜주는지에 대한 발표가 계속되면서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저자본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폐교를 구입해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저희에게 강점을 줄 수 있고 앞서 저희가 주로 말했던 그런 사교와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가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점 같은 경우 저희가 위치를 잡은 것이 경춘선 역세권 내에 버스로 한 15분 정도 거리 되는 곳을 잡았는데요. 노인분들이 운동하시다 보면 약간 갑자기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쓰러지시거나 하면 병원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약간 인접한 병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STP 분석을 보면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봐서 변수를 연령대와 경제력 두 가지만 놓고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에 타겟으로 한 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춘 중상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노년층을 대상으로 했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품질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실 텐데 저희가 말하는 건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노인한테 더 특화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곳의 센터에 뭐 품질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노인에게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가를 품질로 저희가 잡아봤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기획한 것은 약간 낮은 가격으로 최대한 노인에게 전문화된 특화된 품질을 제공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컨셉을 잡아봤고요. 장소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가 그 경춘선이 개통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노인층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는 기사를 한번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보면 일평균 8,700명가량의 노인이 경춘선을 타고 춘천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경춘선이 이동하는 근처 역들에 그 중에 내려서 저희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한 15분에서 그 안쪽 거리로 이동하면 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그 폐교를 구입해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가격 같은 경우에 이런 종합 자유이용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시설들을 다 이용하면서 또 저희가 제공하는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저희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싼 식사라는 게 아니라 중상 이상의 저희가 그것도 가격으로 뽑아서 후반에 나올 텐데 중상 이상의 맛 좋고 영양 좋은 그런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걸 종합으로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2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기존의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단체로 오면은 얼마를 더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번 오면 뭐 한 번이나 더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무료 티켓을 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렇게 품질은 최대한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나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생각했고요. 이런 요인들은 이제 한번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시 찾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사업이 자리를 잡게 돼서 더 이제 방문객이 많아지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 사업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면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향후 더 노인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춘선 광고 비용은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경춘선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노리는 목표 고객들이 경춘선 내에 이렇게 광고 액자나 그런 판넬을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저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같은 그런 대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보통 게이트볼 대회를 지방에서 한번 개최하면 참가자 수만,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부수적으로 따라오시는 분들 말고 참가자 수만 거의 한 400명 이상씩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토너먼트를 열거나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토너먼트를 개최해서 좀 방문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 폐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층 건물과 강당이 하나 달리고 운동장에 있는 폐교를 구입해서 그 구입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단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실내 시설은 1층에 모아놓고 2층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나 아니면 기타 시청각 자료실 같은 걸 마련하는 쪽으로 방안을 했고요. 실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노인분들 많이 하시는 댄스 스포츠 아니면 건강 체조 아니면 마사지실, 휴게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 2,000제곱미터 정도의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서 그 인조잔디를 깐 곳에서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하거나 아니면 파크 골프라고 해서 이제 또 요즘에 노인분들한테 전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파크 골프 같은 거를 좀 생소하지만 강의를 실시해서 좀 많이 즐기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인조잔디가 깔리지 않은 부분에서는 기타 이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 그런 걸 제공하고 나머지 이제 학교 주변으로 해서 폐교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해서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고요. 강당을 개조한 이유는 이제 강당이 있는 곳을 구한 이유가 식당을 이제 따로 설립하는 것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강당을 개조를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이나 매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약간 클럽 메드 같은 그런 그냥 대략적인 시간표를 짜본 건데요. 그러니까 타임테이블 하나당 이제 1시간 반씩 진행이 되고 그 1시간 반의 휴식 시간 동안은 이제 자유로운 서로 친교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파티나 뭐 그런 걸 해서 노인분들이 더 많은 사교성을 더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한번 짜봤고요. 한 프로그램당 인원은 2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또 이제 강사 1인당 그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품질을 위해서 20명이 넘지 않게 일평균 입장객은 한 200명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노인들이 퍼블릭 오피니언을 봤는데 노인들이 원하는 여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살펴봤더니 운동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61% 그리고 나머지 종교나 예술 그 부분이 18% 뭐 기타가 2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 분들이 61%의 사람들이 운동을 원하고 있다,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과연 정말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또 있더라고요. 그걸 살펴보면 실제 노년층 여가 활동을 보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3.6%밖에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요. 그럼 저희는 그런 61% 못해도 61%의 사람과 그런 뭐 약간 나머지 종교나 예술까지 포함해서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80%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은 3.6%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희의 그런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노인복지 정책을 대신해서 민간에서 치러주는 쪽이라고 해서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그 노인 관련된 정책을 찾아보니까 선거철에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노인에게 뭐 해주겠다, 노인복지 뭐 해주겠다 하는데 선거철이 끝나면 막상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것을 저희가 대신 약간의 저희 수익성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약간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복지를 저희가 실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경비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시간당 3개씩 돌아갑니다. 3개씩 돌아가는 것에서 약간 이제 기타 다른 B번들을 빼고 하면 강사는 한 8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각자의 임금이랑 이제 사무직을 봐야 할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런 임금을 다 합쳐서 인건비를 다 합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료비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셔틀버스 의료비를 이제 그 운행거리로 해서 하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런 식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사를 제공하는 거, 약간 고급 품질의 외주 업체를 들여와서 2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2,40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잡아봤고요. 나머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에서 폐교 구입 비용이 가장 큰데요. 폐교 구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물로 나온 걸 검색해본 결과 한 3억에서 11억 원 사이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의 그런 폐교는 한 5억 원 정도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구입을 할 수 있어서 5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폐교에 맞출 수는 없어서 다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른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구해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해봐서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책정을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저희 실내 리모델링은 1억 원, 그리고 나머지 외부나 그런 주변 환경 조성하는데 나머지 1억 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마사지실에 세라젬 의료기 최신형이 모델이 한 250만 원 정도씩 하더라고요. 그걸 10대를 비치해서 노인분들이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운동하기 전에 자유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셔틀버스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셔틀버스는 2007년형 현대 이카운티 모델이 중고로 한 2,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해서 최대한 세세하게 자료를 뽑아봤는데, 얼추 보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으로 한 9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매년 여기 지금 광고비가 누락되어 있긴 한데 매월 한 6,100만 원, 광고비를 포함하면 6,50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광고비는 지금 지하철 경춘선 같은 경우에 15대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고, 그 한 대의 차량당 8칸의 이제 그 객차가 있는데요. 그 객차 하나당 액자 하나를 걸면 120개가 소요되는데, 그게 6개월 계약을 했을 경우에 광고 제작비를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광고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6개월 계약을 해서 이제 광고 제작비를 제외하고 6개월 동안 이제 광고 비용 월 420만 원씩 들어가게 되고, 이제 경춘선에서 내려서 춘천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나가게 되면은 역사 앞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걸 걸어서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세한 비용이 안 나고 이제 지자체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가격을 책정해 보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종 예산을 보면은 초기 투자 비용 9억 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 시설 유지비 및 광고비가 항목으로 한 월 6,500만 원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되고요. 일평균 이용 고객을 저희가 20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예상 수입으로 월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가 월간 비용 6,500만 원 그렇게 상각을 시키면은 월간 순이익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 9억 원을 이렇게 회수하는데 1년 4개월 한 보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1년 4개월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발표를 잘 들었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네. 프로그램 자체가 HBO가 최초라는 거는 어디서든지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건 다른 경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생각했던 게,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이제 노인분들이 처음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치고 계신 분들은 치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또 참여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강습도 제공하고 자유롭게 서로 어울려서 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그 댄스 스포츠 같은 경우도 댄스 스포츠는 원래 처음에 저희가 넣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경춘선을 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활발하신 분들이고 그런 멀리까지 이동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굳이 집 근처에서도 할 수 있는 댄스 스포츠를 와서 해야만 하겠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그리고 또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하고 그 프로그램이 한 시간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대한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더 나은 품질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짜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 위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그 경쟁자 분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경쟁자는 지금 수련원 같은 데서 오히려 이미 지어진 수련원에서 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 지금 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게 저희가 잘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가평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하시는 거에 뭐 NS 스포츠타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포츠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노인 프로그램 뭐 게이트볼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하면 그쪽과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차별성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먼저 그 시장 선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최대한 노인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을 하자, 그것을 하고, 그리고 그 약간 저희가 그 사설 스포츠 센터라고 그 아까 포지셔닝 할 때 거기에 또 위치를 시켰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 비해 품질이 낮다고 했던 이유는 저희는 이제 애초에 포커스 자체가 노인분들한테 맞춰져 있고, 그 분들을 위한 그 운동장도 인조잔디도 무슨 축구용 인조잔디 그런 게 아니라 게이트볼용 인조잔디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로 설치를 하고 최대한 편의를 봐줄 수 있게 뭐 셔틀버스도 다 시간당 3대씩 운행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최대한 많은 것을 최대한 여러 사람과 즐길 수 있는 게 저희 모토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확실한 그런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자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타겟이 상류층 노인인데요. 네, 중상층의 노인. 제가 알기로 제 생각은요, 게이트볼 자체가 중상층 노인인데, 제가 요새도 골프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이트볼 자체가 약간 골프에 대신한 주체제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어서 골프를 못 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국내에서 싸게 무료로 게이트볼 보내시는 거를 하루에 2만 원이 작은 돈 아니니까요. 그거는 치료도 얼마씩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뭐 일단 먼저 그 골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파크 골프라고 해서 골프를 간략화시켜서 약간 체력이 부족한 노인분들이나 그런 약간 골프장만큼 여러 코스가 없어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개량한 골프가 있더라고요. 그런 약간 공도 약간 보통 골프공보다 크고 그런 스틱도 하나만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약간 골프까지의 품질을 제공을 못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골프장 갈 만큼, 골프장을 다닐 만큼 여력이 되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약간 대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게이트볼을 좀 메인으로 걸고 토너먼트도 게이트볼로 해서 좀 게이트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게이트볼이라는 것만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지역에서 모인 노인들이 그런 운동도 하고 서로 사교도 하면서 그런 친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이트볼에 15,000원, 20,000원을 비용을 지급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은 당연히 저희도 아니라고 대답하죠. 공짜로 그냥 동네 운동장에서 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기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평소에 즐겨 하던 것까지 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더 올 수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럼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야구 티켓 마일리지 전환 어플을 개발하기로 한 애플주입니다. 발표를 맡게 된 스포츠 산업학과 2학년 정소희입니다. 저희는 일단 계획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약간 재미있는 퀴즈를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상품도 걸려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퀴즈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흥미 위주의 퀴즈가 아니고 저희의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함께, 왜냐면 발표 지금 두 팀이나 듣는 가운데 상당히 좀 지루하시고 좀 졸리신 가운데 있으시니까 잠깐 준비했습니다. 진짜 상품도 준비했으니까 조금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간단한 OX 퀴즈입니다. 그 각 조별로 한 분씩만 맞추시면 O 아니면 X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야구의 수비 위치 번호 가운데 6번은 좌익수를 말한다. OX. 그냥 각 조에 한 분씩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냥 각 조별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안 하시는 조들은 그냥 상품 포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 정답은 X입니다. 6번은 유격수를 말하는데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몇 문제 준비 안 했는데 2번입니다. 하나 송진현 투수의 통산 투구 이닝은 3,000이닝을 넘는다. 1, 2, 3. 이번에는 좀 갈리신 것 같은데 5를 선택하신 조도 있으시고 X를 선택하신 조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정답은 S 5가 맞습니다. 통산 3,004이닝을 소화했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혹시 계속 지금 맞추시고 있는 조가 한 3조 있으신 것 같은데 1982년 프로야구 원년에 MVP와 투수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박철수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예, 정답은 X입니다. 예, MVP만 수상했었고요.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골든글러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골든글러브를 2번 받은 외국인 선수는 타이런 우즈가 유일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X가 많으신데 정답은 X입니다. 역대 외국인 선수 중에 2번을 받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다 맞았어요. 예, 자마신 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손민환과 류현진의 골든글러브 수상 횟수는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O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X 혹시 하실 분 있으신가요? X 하실 분 정답까지 맞추시면 선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민한 분은 유현이 2번이요. 예, 다른 분은요? 2번이요. 2번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손민아는 한 번 받았고 류현진은 2번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쪽하고 이쪽 팀하고 이쪽 팀이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 같아서 선물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발표 얼마 안 기니까 발표까지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재미있었나요? 아마 상품 때문에 좀 재미있게 한 것 같은데 네, 저희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컨텐츠는 이제 다음과 같이 꾸렸고요. 이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시장 분석,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세웠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제 수행 모델은 예산에서 잠정적으로 세워보았습니다. 네, 사업 기획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의 보급이 지금 굉장히 빠르고 넓게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플이라는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크게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프로야구가 크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일단 저희가 마일리지 앱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나 이제 과거 몇몇 구단에서도 이제 현대 M포인트몰 같이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서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는데 아마 구단 내부에서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서비스는 다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모바일 게임 시장도 앞으로 보시다시피 계속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 배경은 이와 같고요. 네, 개요는 저희 미션은 이제 Gather or Together이라는 그 미션 아래에서 이제 마일리지나 야구에 대한 지식이나 야구에 대한 흥미를 모두 모으자는 뜻에서 이제 미션을 다음과 같이 정했고 저희의 단기적인 목적은 이제
시즌 동안에는 이제 티켓을 일정 부분 마일리지로 전환해주고 이제 시즌이 아닌 지금이죠. 지금일 때는 한차 이제 퀴즈 게임으로 해서 이제 또 마일리지를 좀 더 모을 수 있게끔 해서 흥미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인 목적은 그럼으로써 이제 야구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야구 문화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컨텐츠 내용인데요. 이제 기존 경쟁 제품이 하나 있어요. 저번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지금 랭킹 서비스나 퀴즈 게임, 개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덧붙여서 마일리지를 전환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게임에 필요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써 이제 저희의 수익도 높이고 배당률도 높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마일리지가 이제 쌓인 걸 통해서 구단과 연계된 샵을 운영해서 뭐 티켓이나 구단에 대한 프로모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과 같은 샵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서비스는 이제 기존에 있던 퀴즈 게임에서는 그냥 혼자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배틀 바로세로 같이 약간 경쟁적 구도 같은 게임도 제공할 예정이고 자신이 응원하는 두산 베어스가 있으면은 두산 베어스 스킨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좀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하고 요즘에는 또 레코드 쉐어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이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바로 내가 지금 뭐 야구 지식인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게끔 올리는 서비스 제공하고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적 마일리지는 일정 등급에 따라서 야구 티켓이나 구단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요약하자면 티켓을 마일리지화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증액된 마일리지로 다시 티켓이나 여러 상품들을 교환할 수 있게끔 당연히 사행성은 없고요. 건전한 배당성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현재 지금은 2011년 이제 하반기인데요. 지금 한 저번 달 기준으로 해서 2천만 명 정도 스마트폰 유저가 가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도 역시 점점 더 성장할 예정이고요. 향후 3년 안에 이제 2배의 유저가 생기는 만큼 저기 4천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국민의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시장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이제 애플 스토어에 있는 매출 구조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게임이 45%로 판매 수익이 가장 높습니다. 때문에 게임 앱 시장도 역시 활발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사업 계획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을 해보았는데 저희는 일단 1단계 핵심 사업 부분에서 일단 가장 콘텐츠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일정의 유저 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단계에 지금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일정 유저 수가 확보가 된다면 저희는 이걸 최소한 80에서 150만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단계에서 이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뭐 야구 이벤트를 통해서 유저를 좀 더 확장할 예정이고요.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뭐 카카오톡이 굉장히 많은 유저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유저가 많이 확보가 된다면 티켓 업체와의 제휴를 늘리고 이제 야구 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서비스를 이제 대행해서 수수료를 얻을 수 있게끔 수익 구조도 늘려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사회적 이슈 이게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보았는데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사행성 게임을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스포츠 토토와 같은 배당성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올해는 3.6%, 내년에는 약 3.8%로 선진국 대비했을 때 약간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 얘기랑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국민 의식 속에서도 로또나 연금, 복권 그리고 스포츠 토토 같은 약간 투자금 대비 배당성이 있는 콘텐츠들이 유지되고 있고 인기가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저희 사업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또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이제 나이나 장소에 이제 제한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도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 경쟁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까 말했던 프로야구 퀴즈편, 프로야구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게임 진행되는 것,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서 랭킹 서비스, 개인 데이터 하우스, 그다음 야구 링크는 이제 각 구단과 연계된 홈페이지 연결이고요. 프로야구 일정 등 이렇게 필요한 것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녹색, 핑크색, 보라색 사진은 이제 문제 유형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 그리고 정보 판단형, 그리고 연결지 식으로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구 천재와 비교했을 때 저희만의 강점이나 약점을 말하면, 지금 야구 천재는 가장 강점이 선점한 시기가 일단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유저가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저들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독보적이긴 하지만 다른 게임에 비해서 높지 않은 인지도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퀴즈가 되게 단편적이고 1이닝부터 9이닝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약간 직렬적인 게임 때문에 이탈률이 높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보완해서 퀴즈 위에 마일리지로도 이제 이탈률을 방어할 수 있고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과연 제1구단과의 스폰서십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약점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해외 유저들이 있을 때 과대한 그들의 마일리지를 어떻게 보상해줄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저희 상품은 계속 말하다시피 마일리지를 전환을 돕는 어플이고, 증액된 마일리지를 현물로 상환할 수 있고, 이제 구단별 맞춤 서비스 제공하는 식으로 이제 갈 예정이고요. 프라이스 가격은 아까 퀴즈 어플은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었는데 유료 버전 앱이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무료로 그냥 아예 갈 예정이고요. 대신에 캐시 아이템이나 게임 아이템들을 소소한 한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안드로이드 마켓에 랭크된 게임 순인데요. 하나 빼고 다 무료라는 점에서 저희가 무료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레이스랑 프로모션 얘기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앱 기반의 스토어, 온라인 스토어가 되겠고, 이제 프로모션 방법은 일반적으로 야구장내 펜스 설치나 뭐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SNS 페이지 홍보 등으로 그냥 일반적인 홍보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 라디오가 굉장히 인기죠. 그래서 컬투쇼 같은 인기 라디오와 제휴를 해서 그러니까 시청자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모션 할 예정이고, 이제 선수와 연계된 오프라인 홍보 있죠. 그래서 김승우의 승승장구 아이유에게 물어보세요 같은 예시가 있는데, 출제자가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야구 선수가 질문해서 배풀이 되는 사람들에게 마일리지를 주거나 티켓을 주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STP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야구 관심도, 관람 빈도, 스마트폰 보유율에 따라서 연령대별 조사를 저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 때 저희 사업에 가장 적절한 대상은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로 보았고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를 저희 타겟 마케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지셔닝은 재미 요소랑 야구와 연계도를 보았을 때 저희 상품은 하늘색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의 강점은 일단 유일한 마일리지 적립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을 보고, 또 구단 입장, 새로운 측에서 봤을 때 야구 티켓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관중을 유도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재미랑 부가가치
기억되기 쉽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퀴즈 천재보다도 좀 더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되는 이제 예산 현황인데요. 고정 비용은 이제 뭐 사무실이나 이제 인력비, 그다음에 앱 개별 비용 등등등 해서 홍보비가 가장 많이 들 것 같은데, 요약하자면 홍보비는 연간 약 3억 4천만 원 정도, 운영비는 약 1억, 인건비는 이제 저희 팀원 6명까지 포함해서 약 2억 5천만 원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에 지금 현재 프로야구 관중이 600만 명이라 가정했을 때 재방문 관중을 제외하면 약 순수 관중은 4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11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30%라고 하니까 저희 목표시장 고객은 150만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아까 광고 홍보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해가지고 최소 10억 정도가 나갈 것 같고요. 수입은 CPC, CPM, CPS, 그 다음에 게임 아이템 판매 등으로 해가지고 약 최소 3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상품 증정하고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에요? 2개죠? 내일 2개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개 줘요. 아셨죠? 오케이, 알았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 내일 또 나머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